자, 그러면 이제 그 해방전국 시대에 관련된 내용 이제 현대사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못 찾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쉬는 동안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하고 다를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그 커드에서 찾았어요. 제가 나를 보니까 신채호가 쓴 글이고요. 신채호가 이제 일제 한국사 왜곡, 특히 임날봉부설하고 신공항후 이제 사만 전보설 비판 글인데 그때 일본 진보적 사학자들 사이에도 이미 위조, 오설로 이제 분석, 논파된 내용을 외국인들이 무비판에 수용한 현실을 통탄한 내용이다. 한국인들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조선사 문제인데 아까 그 백나훈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백나훈이 아니라 이 정인보가 쓴 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 편수회가 편찬 조선사를 전면적으로 비판 글인데 그래서 수천 페이지의 거질, 두찬, 사실을 말싸하거나 뒤섞인 짓, 산모 원유 같은 이 표현을 결정의 단서로 쓰니 나왔는데 정인보가 쓴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해방전국인데 해방전국이나 용어는 다 아시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네, 1945년부터 해서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됐지만 그 당시 독립까지 하지 않았던 이 3년 동안 혼란한 시기를 이제 해방정국이다 하죠. 그래서 좌우 간의 어떤 갈등이 이제 뭐냐면 대립을 심했던 그 시기를 얘기한 건데 자, 여기 이제 보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방을 전후해 발족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내건 강령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1948 45년 8월 15일 날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청와대 한국선언이 훈련 나오잖아요. 그 훈련한 틈에서 국가건설 깃발 올린 단체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죠. 그래서 그 앞에 건국동맹을 모태로 해가지고 형성한 단체가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그 3대 강령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대중생활 확보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권 수임, 그 다음에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중생활학부는 해방 직후에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겠다는 실질적 약속이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식량 대책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민주주의 정권 수립 같은 게 보면 인민의 의사가 반영한 민주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은 일제 잔재를 털어내고 자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겠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친일파 일소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닐 거라고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운형이나 그 안재홍이 최우선 과제는 치안 유지와 민족 통합이었고 우익 세력까지 아우르는 자화합작 단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을 일소하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초기 때 공식 강령을 이제 내걸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친일파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처벌해야겠지만 인적 천상보다는 국가 건설의 토대를 닦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친일파는 배제만 하는 거예요. 예. 청산보다는 정치 권력에 개입된 걸 배제만 했다. 이게 이제 좀 고. 근데 이에 반해서 박헌영 같은 사람은 이제 여우영하고 좀 생각이 달랐죠. 잡아서 그냥 즉각적으로 인민 재판해갖고 공 그 처벌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대한 설명 가장 그 적합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과 이제 허구를 이제 뭐 팩트가 아닌 걸 골라내겠는데, 자, 1번 보면 공산주의자는 처음부터 찬탁 운동을 전개했다. 틀렸죠? 예. 공산주의 운동자는 처음에는 반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감정은 자원을 가지지 않았고 우리가 거의 일제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또 무슨 5년 동안 지배를 받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나중에 이제 며칠 뒤에 지나니까 삼성의 본질이 신탁 통치 그 자체가 아니라 인시형과 수입에 의한 수단이라고 파악하고 또 소련의 지시와 노동병에 따라서
총체적 지지, 그러니까 천대까지 포함한 총체적 지지를 삼성회의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선회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가 이제 틀렸어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미소공동위원회 합의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요거는 완전히 역사사실과 정반대죠. 1, 2차 거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에 참여할 단체 범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팽팽히 맞섰잖아요. 결국에 결명이 됐고 이 결렬이 결국에는 한국 문제 유엔 이관과 남북 분단으로 남북 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게 틀렸고 그다음 미군정은 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권을 이양하고 공산당을 합법화시켰다. 자, 요게 이제 좀 약간 시점이 뒤섞여 있는데 미군정이 이제 자화합작 운동을 지원해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한 건 맞지만 행정권 전체를 이양한 건 아니에요. 특히 공산당하고는 초기 합법적이었지만 조선 그 정판사 위조 집행 사건을 계기로 해서 탄압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공산당 합법화 시켰다는 건 좀 약간 뭐냐면 명박 그 사실과 좀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친인세력은 반탁운동을 반공과 연결시키면서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해방 뒤에 국보도 이제 친일 세력들이 다 도망갔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찬반탁 반탁 그 논쟁이 일어나면서 친일파들이 딱 어디에 줄 섰냐면 반탁에 줄 섰죠. 그래서 반탁, 반소, 반공의 이제 우위치기 논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때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제 반탁의 논리가 민중들에게 상당히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 반탁의 예국투사로 포장하면서 친일 부역의 제가를 덮고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삼상의 결과, 특히 이제 그 신탁 문제를 두고 와서 우익과 좌익의 프레임 전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익은 반토, 반탁, 반소, 반공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좌익은 찬탁,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친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싸움이 거쳤기 때문에 이들 그 중간에 중도 세력들이 설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쟁은 민족 통합 마지막 기회였던 자화합작 동력도 상실하게 된 그 뭐냐면 결정적 원인이 또 되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모스크바 삼상이 특히 이제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상당히 논쟁이 됐던 것이 예전에 기존에 나왔던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삼상의 결정, 동아일보 오보, 좌우의 초기 반타, 자익의 찬택 선회, 이소공의 관련 이런 이제 그 역사적 타임라인을 좀 봐주시고 인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3번이죠. 3번. 자, 이게 좌우합작 치돈칙인데 좌우합작 치돈칙 이번에 시험문제 나왔죠.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더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1946년 10월에 발표한 좌우합작 치돈칙의 일부다. 자, 자유에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좌익측과 우익측의 제기한 불만 내용을 쓰시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일단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노동 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3.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좌우합작 친원칙인데 좌우합작 친원칙은 자익과 우익측의 의견을 이제 수렴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주도 자체가
극자와 극우는 빼졌어요. 그러니까 극자는 이제 조선공산당과 극우는 한민당과 그 당시 이제 독립당 있죠. 한국 독립당. 예. 이건 빼고 중도파들이 모여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그냥 맺은 거야. 그래서 적당한 타협을 보고 이제 했던 건데, 자, 일단 이 관련된 내용을 잠깐 요걸 이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좌우합작 운동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좌우합작 친원칙이 나오기 전에 자익 5원칙하고 우익 8원칙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익 5원칙 가 우익 8원칙인데 요번에 기초에 나왔던 것이 자익 5원칙이죠. 예. 그 민전에서 제기된 내용인데 주로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어떤 입장 차이, 그다음에 미소 공동의 속개 문제, 그 토지 개혁 문제, 친일파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자익 5원칙에서는 모스크바 삼상의 총체적 지지를 해요. 예, 요거는 이제 주로 여운 그 관련되는 근데 이 여운형도 있지만 박헌영 같은 게 있잖아요. 하여튼 박헌영 여운이 이제 자익측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자, 그래서 미소공동의 즉시 속개 촉개 촉진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래서 있고 친일파 민족적 즉시 처단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여운형하고 이제 박헌영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좀 박헌영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박헌영은 즉시 처단이고 여운형은 배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권은 인민위원회 이양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익 5원칙인데 요때 자익 5원칙은 주로 자익들 그러니까 요때 자익은 극자 극우를 다 포함한 거예요. 박헌영 의견과 여운형 의견을 다 포함된 거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우익 5원칙은 주로 이제 요때 우익은 극자 계열과 한민당이나 그 다음에 뭐 민족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김규식 같은 중도 우파 세력들이 다 포함된 거야. 그래서 신탁 통치 절대 반대. 그 다음에 밀소공 등의 재개 원칙 반대. 그 다음에 토지 개혁에도 유상 매수, 유상 분배. 그 다음에 친일파 처리는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나중에 입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 즉각적으로 처형을 시키지 말자. 는 거고 그 당시 미군정이 이제 남조선 가도 입법 기구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있었어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그들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 좌우합작 친원칙이야. 친원칙. 이때 친원칙은 여기는 아까 얘기한 이제 중도 좌파와 그다음에 극자 여기는 중도 우파와 극우 이렇게 있는데 친원 측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중에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야. 그러니까 이제 극자나 극우 입장 올 때는 그러니까 한민당이나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입장 올 때는 좀 불만족스럽죠. 왜냐면 잘 참여하지 않고 그냥 중도표끼리 이제 모여갖고 친원 측을 했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이때 자익과 우익의 비판 내용은 극자와 극우의 비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 절충을 했는데 일단은 그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요번에 있죠. 음, 여기가 나왔네. 예. 친원측에 이제 논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친원측 내용부터 이제 좀 보면서 이제 할게요. 전반적으로 자 좌우합작에 따라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일단 임시정부 수립하고 나서 독립하는 게 됐지 않냐. 그래서 일단 이제 부분적인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상회의 중에 임시정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에 따른 민주주의 임시정부 요거 키워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우익도 보니까 뭐 여기까지는 인정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적당히 이제 했고 그다음에 민소공동의 속개는 공동 뭐 속개에서 빨리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해야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 우익이 자익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타협한 거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때 우익이라는 거는 한민당 같은 우익이 아니라 중도 우파인 김규식 같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자익과 우익이 적절하게 플러스해갖고 이제 타협을 했죠. 요거는 자익 측에 좀 의견을 들었지만 그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 보면 자, 그 자익 측은 이제 아까 무상몰수 무상분배, 우익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인데 이걸 적절하게 타협해 갖고 일단은 무상을 분배해. 그리고 대신에 이제 유상 몰수를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몰수를 이제 하는데 요것도 세 가지예요. 완전 몰수. 이거는 친일파. 이는 없죠. 그냥 친일파는 때려잡아야 되니까 하고 유조건 몰수는 모든 지주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몰수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몰수하자. 이런 거죠. 그 최근 매수는 뭐냐?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땅을 뭐냐면 몰수할 때 대지주는 좀 약간 시가에 보다 더 그 좀 값싼 가격으로 이제 뭐냐 몰수하고 그 중소지주는 약간 이제 시가보다 뭐냐면 좀 약간 가까운 걸로 몰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몰수 가격을 좀 차이 두자. 대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가격으로, 저 중소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많은 가격 이렇게 갖고 매수를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분배를 하자는 거야. 무상 분배.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던 국가잖아. 네, 농업 국가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재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매수를 해가지고 그 유상매수에서 무상 분배하는 건 재정적으로 많이 들게 되는 거. 돈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 양쪽으로 또 비판을 받아요. 예. 그래서 박헌영이라든지 한민당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취향 그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겠지만 돈이 어딨냐? 중간 사이 누가 정부가 돈을 메꿔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친일파 처리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자익직 같은 경우에는 즉각 처단, 우익은 사후 처리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입법 절차 위임해서 타협하자. 예, 해갖고 적당한 이제 처리 그 뭐냐면 그 합작위원회 입법기구 이제 정부를 만들기 전에 그냥 정부가 만든 후에가 아니라 정부가 만들기 전에 입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그 뭐냐면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절차 타협을 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민주주의 입법기구를 구성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가도 입법기구 안에 들어가는 걸 좀 우익 측의 입장을 좀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입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친원칙에 대해서 이제 자유까지 반응이 볼까요? 요건 중도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극자와 극우야. 예. 네, 극우와 극자죠. 그래서 이승만은 친원칙을 무시했어. 이 사람은 이제 정업반을 통해서 단독 정부 노선이 유지됐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한민당은 공식 거부했죠. 신탁통지 반대하고 신탁통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죠. 여기 지금 부분적 지지만 했지. 이거 아마 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면 토지 문제에 요거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김구와 임시정부 개헌은 직접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업자 운동은. 그렇지만 뭐냐면 비판적 지지자는 소극적이었죠. 즉각적으로 이제 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어, 제2차 미소 공동회의가 깨진 후 그때서야 가서 이제 참여를 했던 거고 아직까지는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익의 반응은 주로 이제 어디 쓰냐면 한민당의 반응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제 물어보는 게 우익 반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한민당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자화합작에 반대하고 남한만의 뭐 단독적 무수인 이승만도 쓰고 토지의 유조건 몰수와 무상 분배 반대, 친일파 천상 반대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고요. 자익들은 이거 되게 했죠. 모스크바 삼상회를 총체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 세월머니 뭐가 빠진 거예요? 참타 여부가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삼상회의 결정을 낸 명확한 지지가 없다. 그래서 부분적 지지만 하지 총체 지지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무상 몰수 원칙이 후퇴됐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뭐 친일파 직결 처분.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토지 문제하고 친일파 직결 처분이잖아요. 이거와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련된 내용은 나왔지만 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미 군정의 지원을 받고 만든 단체가 좌우합작위원회죠. 예. 그리고 이제 여운형과 김구식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원칙을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있고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가 뒤에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민족자주연맹이 있어요. 요거 2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된 후에 김규식가
이게 이제 혁신파 세력들이 결집해갖고 만든 건데 이게 김규식하고 김규가 결합돼서 남북 협상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자주연맹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때 완전 결렬 이후 그 뒤에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업적 운동의 타임라인을 쭉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술형 예시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밑에다 첨부해 놓을 테니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다시 기출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좌익측과 우익측의 어떤 예측인데 여기 좌익은 극좌, 우익은 북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포트 있다. 여기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을 보면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지문이 크네. 맞네요. 자, 4번은 이제 문제 보면 자, 이거는 200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 미소 공동회의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를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모스크바 3상의 결정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에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저기한 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광구, 북조선 소련군광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의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 결정을 하기 전에 미영중소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 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 후견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이 4. 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제국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조선 민주주의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광구와 북조선 소련군광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4-1번에 이 미소 공동의 설치 목적이 있죠.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1945년 12월 달 모스크바 3상의 결정문인데요. 그때 이제 문서가 발표되니까 한반도에서는 찬탁과 반탁이라는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제 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 문서에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미소 공동회가 이제 이 실제 임무가 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스스로가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미소 양국 사령부가 협치를 구성해 돕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소 공동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통치 협약 작성의 예비예요.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최대 5년간 4개국 신탁통치안을 구체화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이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때는 신탁통치가 주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주였냐면 조선 임시중부를 이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서 독립을 시키는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신탁통치는 5년이니까 뭐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 있는 거야. 뭐 때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딜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만 부각돼서 이제 아니야 신탁 통치만 부각된 거죠. 임시정부를 빨리 세워가지고 독립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가정에서 신탁 통치만 부각이 됐고 그것도 동아일보가 오보를 저질렀죠. 그래서 소련 측이 이제 뭐냐 그 신탁 통치를 제안했는데 미국이 반대했다. 거꾸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처음부터 나당을 겪은 문제와 그에 대입된 미소 주장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946년에 덕수궁 석조전에서 1차 위원회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쟁점이 뭐냐면 임시정부 구성을 위해 협의할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 기준을 얘기한 건데 이때 이제 소련층의 주장은 뭐냐면 모스크바를 결정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모스크바 3당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켜야 된다. 그런 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우익세를 배제하자는 의도 있고요. 자, 미국의 의도는 의사표현을 존중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찬반을 떠나서 모든 단체를 표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익세 때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예. 결국에 1차 미소 공동회의나 2차 미소 공동회의나 단체를 누가 참여시킬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차와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좌우합작 운동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회의가 완전 결렬. 이때 완전 결렬은 뭐냐면 2차요. 2차. 그래서 김규식 등이 조직한 단체 이름을 가 목표를 쓰시오. 자, 2차 미소 공동회의가 완전 결렬된 건 1947년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때 급변했어요. 그래서 미국 항공 문제를 유엔에 넘겼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이제 가시화시키죠. 이때 중도파 거두였던 김규식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 이때 이제 그 사람은 남북 협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조직한 단체가 민족자주연맹이야. 그리고 목표는 좌우합작을 통한 뭐냐면 민족 자주 뭐냐면 그 통일정부 수립이죠. 자, 그래서 김규식은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에 맞서서 김구와 함께 북한을 건너가서 남북 협상을 벌이면서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은 1차 결렬 직후와 2차 결렬 직후에 만든 이제 단체죠. 김구식이 만들었지만 1차 결렬 직후에는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2차 결국에는 민족자주연맹이죠. 예, 민족자주연맹. 그래서 제가 이때 시험을 봤었어요. 03년도 기출문제인데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이걸 좌우합작위원회에 써가지고 틀렸어. 그래서 민족자주연맹은 그 당시에는 좀 듣보잡 같은 단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틀렸고 뭐 학원 강사들도 뭐 그 답안을 내놨는데 좌우합작위원회라고 적어 나왔던 되게 욕을 얻어먹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족자주연맹이야. 민족자주연맹.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5번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 자료는 단독 정부 수립 문제를 둘러싼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그래서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04년도 기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자료 A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1946년 6월 단독 정부 수립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료 B는 이제 그 여기 3천만 동패 읍고왕이라고 있잖아요. 1948년 2월 그래서 남북협상 참여 전에 했던 그 김구의 발언이에요. 김구의 발언. 예. 요거 두 발언은 내용은 사실은 그 교과서에 자료 실려 있죠.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남북협상 관련된 내용은 뒤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이거 놓쳤네. 그 모스크바 삼상이 관련된 내용 있죠? 여기 제가 이제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 좀 봐두세요. 제가 여기 있고 예 그래서 그때 찬반 투쟁할 때 그 입장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 놨는데 요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삼상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봐두시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올려놓을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왜 안 읽어? 이거.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애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 한국이 있고서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자, 그 문제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자료 A의 노선을 그 왜냐하면 지지하여 50 선거에 참여한 그러니까 50 단독 선거를 얘기해요. 참여한 대표인 정치단체 두 개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사료 A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죠. 난방만이라도 임시연구원 위원회를 조직하자. 여기 이제 현대에서 판도를 벗긴 정업 발언인데요. 일자 미소 공동회가 후회된 후에 이승만이 북한이 소련 철퇴되도록 그 세계 공론에 호소하기 위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50 선거에 이승만 편을 들어서 참여했던 그 세력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 있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 다음에 한민당이죠. 예. 그래서 주요 동촉이라고 하는데 이 동촉은 이승만의 강력한 정치 기반이에요. 한민당은 이제 그 뭐냐면 아까 이제 조선 뭐죠? 예. 그 조선공국위원회에 이제 가 대립하면서 이제 우익들 그러니까 좀 친일파들이죠. 그러니까 지주와 엘리트 중심으로 자신의 기득권 보호해서 뭐냐면 만들기 위해서 또 반공을 위해서 그 당시 이승만하고 의 단정 노선을 적극 합류했고 한때는 이승만의 어떤 이제 지지하는 여당 같은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한민당하고 이제 이승만이 좀 있다가 결렬되죠. 그리고 이승만이 따로 자유당을 만들게 되죠. 근데 초창기 때 정치적 어떤 지지 기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그 좌우합작 시간, 그러니까 저기 해방전국 시기 때 여러 정치 세력들의 이제 판도 여러 가지 세력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잠깐 제가 요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단체들 좀 있었는데 여기인가? 요거네. 예. 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클로드한테 시켜가지고 했어요. 아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있고 그 자기가 이제 이런 그 우익들의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다 보니까 한번 그냥 훑고만 넘어갈게요. 자, 이 조선공산당 있죠. 이 줄여서 조공이나 재건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이제 있고 처음에는 이 미군정에 협력했다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해갖고 결국에 미군정 탄압받고 나중에 남노동 해갖고 이제 자익스가 합쳐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여운형이 있지만 여운형이 이제 그 박헌영 또 뺏기죠. 그래서 그 근로인민당을 이제 다시 그 사회노동당을 했다가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 암살 당하고 그 다음에 백남원이 만들었던 남조선 신민당이 있고요. 연안파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인데 요거 외워두세요. 앞에 있는 자익연합전선 측이야. 자, 그래서 요는 모스크바의 어떤 삼상이를 지지하기 위해 찬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연합전선 기구다.
제 생각에는 요거 쓰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사료에 기출사료에 자주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우익들 볼게요. 우익. 자, 우익들을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한민당이 있죠. 한민당. 송진우가 암살당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찬탁 반탁을 하다가 찬탁 반탁 중에 찬탁을 지지했어. 약간 그 우익 입장은 반탁이잖아요. 근데 손진우 입장 볼 때는 찬탁이 낫다. 그래서 우익 인사들에게 암살한 거야. 예, 뭐 하여튼 게 있고 자 지지층의 이제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 친미 엘리트주의자들고 한독당은 이제 그 뒤에도 시험문에 나오겠지만 김구르 위원장을 갖고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죠. 국내 그대로 와서 또 예전에도 한독당이었죠. 그대로 또 해방정부 와서 한독당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 그리고 50 총선을 불참했고 남북협상을 참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민주의 같은 걸 내세웠다. 그다음 국민당은 안재홍이 이제 아까 일단 좌우 합작의 논리로서 그 당시 신민족주의를 제시했던 이 안재홍을 이제 거기 참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촉성 계열 좀 볼게요. 자, 원래는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있는데 이승만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승만을 이제 추종하는 좌우익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야. 이게 연합단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승만이 약간의 반공 내세우고 토지 개혁에도 미비한 그 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친일파처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자익들이 쫙 빠져나갔어. 예. 그래서 자익들만 구성된 이거는 자화합적 기관이지만 자익들만 구성된 것이 대한독립촉성군민회예요. 예. 그래서 독촉군민회 이렇게 이제 독촉이라고 이제 하는데 대한독립촉성군민회와 그 다음에 한민당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익계열하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있는 게요, 우익계열.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단체들을 정확하게 명칭을 쓰셔야 돼요. 이게 그 해방정국 시기 때 여러 단체들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 쓸데없이 이렇게 제대로 통일도 못했으면서 단체만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하고 해방공화 시기 때가 이 단체 명칭을 외우는 게 되게 골치 아프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명칭 같은 거 못 외우거든. 그래서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 근데 요즘에 하도 단체 쓰는 거, 예전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단체 내용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어, 이게 대한독립촉성군민회거든요. 제가 이걸 못한 것 같은데, 잘못 쓰는 것 같아. 거기 보면 그 답안이 대한독립촉성군민회다. 네, 대한독립촉 이게 정확한 대한독립촉성군민회 있고 대한촉성 중앙 있고 대한촉성 중앙협의회라고 네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독립촉성군민회요. 저도 잠시 헷갈렸네. 대한촉성군민회고 협의회는 이제 유사답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요게 정확한 거예요. 요게 국민회가 있고 요게 이제 요쪽으로 옮겼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관련된 이제 그 기출 문제도 제가 보기에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인데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 갖고 여기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사답안이니까 좀 틀리고 요게 정확한 거야. 예. 요거 좀 고쳐 주세요. 요거. 예.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분석에는 적어놨는데 답안은 제도 적어놓고 있는데 아까 했던 거 좀 고쳐서 해서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예. 그래서 이거하고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1948년 자료 B와 같은 입장에서 여기 B는 이제 입장에서 미군 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고 무장 공격을 일으켰다가 군경과 우익단체 탄압 위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에요? 예. 그 당시 4.3 사건이죠. 4.3 사건. 1948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가 탄압에 의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단독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물론 제주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있었어요. 뭐 사북천년대에 건너가고 대규모 탄압도 있었고 경찰이 월급이 없다 보니까 뇌물이 행해있고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이런 내부적 모순들과 함께 겹쳐져서 3.1절 계기로 해갖고 한번 일어났고 그게 이제 더 폭발된 것이 4.3이죠. 그래서 남로당의 지휘 아래 이제 뭐냐면 전국 각지에 이제 제주도 각지에 곳곳이 공격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산 사건을 와 관련된 건데 그때 사산 사건에서 그 민중들과 남로당이 주장했던 게 똑같은 거죠.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군 출신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민중의 저항과 또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래갖고 아유, 많이 죽어가지고 아유 잠깐만 물이 쏟을 뻔했네. 예.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서 이렇게 있으면 연안 지역에 사람들 다 소개시켜 놓고 안쪽을 막 점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규모 이제 사륙전을 하고 많은 민간인도 죽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남북 4.3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데 가끔씩 4.3 항쟁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4.3 사건이 맞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억울한 민간이 죽은 거는 그 뭐냐면 좀 그 비판받아야 되지만 요게 남로당이 주도를 했어요. 예. 남로당이 그 이제 제주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다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과 그 요구까지 더 얹혀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때 뭐 단독 선거 반대인데 그 당시 그 제주도 민중들이 이제 요구했던 건 이거보다는 그 경찰의 부정부패라든지 그 뭐냐 우익 단체들 있죠. 사복천년대의 어떤 백색 테러 그게 반발이 훨씬 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단선 단정 이런 것들 반대는 정치적 구호잖아. 그래서 이게 남로당이 주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걸 이제 폭발시킨 것도 4월 3일 날 대규모 이제 그 뭐냐면 무장봉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남로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아픈 역사지만 엄밀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항쟁보다는 사건이란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의 인물이 김구죠. 예,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게 펼쳤던 주 활동을 간략하게 쓰시오. 자, 김구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8선을 베고 쓰러질정정 부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 수립을 한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눈 대로 이제 김구가 이제 비장한 사후자고를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승만하고 한축했던 김구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승만은 단독 정부 있죠. 근데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이 영구 분단하고 이어질 걸 이제 직감한 거야. 그래서 목숨을 건 반대 노선을 채택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남북 협상에 제의에 응했던 건데 남북 협상 부분 그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 뭐냐면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 요거 쓰는 건데 그때 남북 협상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활동 내용을 이제 참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미군정의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들이 실시된 배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냥 1946년 1월 미국 수직력 공포, 그 다음에 3월 기속 사업체에 생산된 긴급물질은 통제 실시, 경제 통제령을 공포하고 자유경제 어, 중앙경제위원회 설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군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그 미군정의 경제 사항을 일종의 그 시간별 순서대로 쭉 적혀 있는데 미군정의 경제 사항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긴 좀 그런데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1945년 9월에 한반도에 진주한 이 미군정의 경제 모토는 뭐였냐면 자유시장 경제야.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내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 강압적인 통제 정책, 공출제 이런 걸 다 폐지시켰어.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답게 자유롭게 장사를 해주겠다. 근데 이건 현실도 모르는 거지. 예. 일본이 물론 이제 공출제도를 실시하고 통제를 했던 게 물론 이제 우리 민족을 뭐냐면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강제 동원하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을 이제 고려해서 했던 건데 미국이 그걸 그 현실 모르고 그냥 했던 걸 좀 점진적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시장 경기에 넘어가다 보니까 쌀값이 수십 배 뛰어든 거야. 물건 자체가 감췄어요. 그래서 1946년에 이 공출제 실시했던 것을 이제 폐지했던 미 군정이 다시 이제 공출제를 실시한 게 뭐냐면 미국 수집령이야. 그래서 이제 공출제 일종의 미국판 그 미군제 공출제를 시행한 게 미국 수집령이고 그 다음에 3월에 긴급 물자 통제, 그 5월에 경제 통제. 다 이거는 미군제 초기 정책의 이제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4월 약방용으로 이제 한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좀 정책들 보면 미국이 전쟁을 잘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상당히 그 전쟁 잘하죠. 왜냐 미국은 만들 때부터 미국의 나라가 만들 때부터 계속 전쟁이 연속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하우가 쌓였겠어 짬밥이. 근데 전쟁은 잘하지만 전투는 잘하지만 문제는 이 통치를 잘 못해. 왜냐면 미국의 제도와 이런 시스템이 제일 우수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남의 나라를 이제 이식시키고 강요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만든 제도하고 이런 경제 제도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진짜 우수해요. 인류 역사상 제일 좋은 결과물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당장 적용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예. 그 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뭐냐면 미국의 어떤 선진적인 제도나 이런 정치 시스템을 수용하지 못할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됐고 상황이 안 좋아. 근데 미국의 제도나 경제가 최우선 좋은 제도는 알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 그것이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해야 되는 어떤 그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그 미국식 제도를 이렇게 투입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발을 불리키고 결국에는 물려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미국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보여줬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미군정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미군정이 이게 이제 그렇게 했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어.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자유시장 정책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죠. 해방 직후에 일본이나 만주 등지에서 수백 명의 이제 동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식량과 생필품 그 수요가 폭증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은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가격만 뛰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경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입의 매력 매소야. 비군정이 미국 자유 판매를 허용했지만 그때 누가 처음 움직였어요? 바로 악덕 지주들과 상인들이죠. 쌀에 창고를 가두고 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쌀이 그 많으니까 서민들이 굶주리게 이제 허덕이잖아요. 그때서 미군정이 그 미국 수집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문제야. 이거 뭐냐면 미국 수집령에서 일정한 가격을 따라서 강제로 이제 뭐냐면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1kg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미군정이 7,000원을 제시해서 강제로 매집을 해요. 그러면 그 쌀을 가지고 있는 그 농민들이 쌀을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쌀이 더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유통이 쌀이 안 도니까 쌀이까지 올라가게 되고 쌀값에 연동된 물가들도 다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10월 때 대구에서 10월 항쟁인가? 하여튼 10월 사건이 일어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인 기술자의 철수로 공장 조직이 나눠졌다. 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뭘로 이제 봤냐면 주로 이제 조립 가공 시장인 거 특히 북부 지역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북부를 이제 조립 가공으로 이제 형 보고 여기 남부는 주로 이제 그 경공업이나 주로 이제 쌀을 생산하는 그 농업 단지를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핵심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 가공을 하거나 중화를 해도 이제 핵심 기술은 이제 뭐냐면 일본을 가지고 오고 부품은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세대는 누구예요? 일본인 기술자들이요. 근데 일제가 물러나니까 자본과 기술이 확 빠져나왔죠. 그 일본 자본 아래 공장들이 원료도 없고 일본 기술자들만 그 기술을 알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조선 노동자를 그냥 시킨 대로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면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안 만들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됐는데
그 당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자전거 있죠.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 그 바퀴 실을 만드는 기술인데 그 실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래요. 일본인 기술자들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정밀한 부품들은 다 일본에서 가져와서 조립 가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뭐냐면 또 일본인들만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83 학종으로 그렇죠. 전력국과 원료 조달의 차질이 빚었다. 자, 이게 이제 아픈 지점인데 실제 한반도를 농공 병진 정책에 따라서 남쪽은 농업 경공업, 북쪽은 중공업 전력을 중심으로 재편성했는데 382선이 그어지니까 남한은 북한의 전력과 설탄을 공급받지 못했어. 특히 단독 그러니까 그어졌다보다는 굳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 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뭐냐면 북한에서 그 전선 전력 끊어버렸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이 되게 모자란 상황에서 북한의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전력이 끊어지니까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내가 봐도.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예, 거꾸로예요. 그래서 제 대표님 한반도 이제 상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는데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북한과 남한의 그 전력 상황을 볼 수 있는 가끔씩 그 있는데 예, 자 한반도 보면 이게 보이죠. 아주 대륙으로. 남한은 이렇게 보면 다 이게 그 한간등 때문에 이게 하나게 보내는데 북한의 평양이나 몇 군데 제공은 하나지 않지 다 어둠컴컴해.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북한이 전력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 옳지 않은 거니까 요걸 이제 찾는데 1, 2, 4, 5번은 해당되고 뭐에 해당되죠? 3번이죠, 3번. 조선노동종합 전국 평의회주도 총파업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자, 정평이 그 주단 9월 총파업은 미국 그 군정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극심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이나 그 미군정의 노동 탄압에 대한 결과지 배경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다. 미군정의 어떤 실패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거고 요거 물어본 거는 배경이죠. 배경. 음, 배경.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자, 처음에 이제 미군정의 그 초기 경기 실패, 자유 판매제 같은 것도 있죠. 거기다 인플레이션의 신랑난,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군정이 이제 드는 통제력 있고, 통제력조차도 이제 뭐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되고, 그래서 9월 총파업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10월 항쟁, 이런 것들, 네. 시월 항쟁은 항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대구에서 이제 자연 발생 쪽 민중들 요구에 의해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재적 목소리가 있잖아. 그 안에 뭐 정치적인 그거보다는 그리고 나중에 남로당이 참여했다고 해도 남로당이 뭐 주도한 건 아니에요. 남로당이 이제 민중들이 했으니까 같이 이제 숟가락 얹었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아까 이제 4월 제가 이제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철저히 남로당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희생을 겪은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 남로당이 주도를 했고 좀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제 생각에는 이걸 항쟁이라 부르는 거는 사건이라 부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제 생각이 개인적인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임용 시험에서 미분정기 때 경제 그 문제는 이제 공부를 해두셔야죠. 예. 그 미군정의 초기 일제 통치기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이나 경제 위기나 위기가 사회주의 학살의 토대가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학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 혼란과 가난이야. 예. 잘 먹고 경제적 풍요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확산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법칙이야 일종의.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움을 따서 남로당 같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미군정이 이렇게 이제 또 혼란스러우니까 또 뻘짓을 또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통화 정책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미군정이 세수가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마구 통화를 집어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인플레이션을 붙이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군정의 통화 정책 관련된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영어 이제 그 내용들인데, 요거는 그 특정 정당을 물어보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있는데,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니까 아까 한민당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또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한민당, 한독당 관련된 내용이죠. 예, 말없는 한독당.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을 계승한다. 한독당인데,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건 제가 이제 표 보여드렸죠. 예, 표 내용을 좀 보시고 이제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방 전국 시대 때 어떤 당을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그걸 사료를 통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사료는 어디에서 찾아보냐면 포셈 자료를 보세요. 포셈 자료, 신포셈 자료.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요약본을 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특히 요약본이나 개론서 그만 보고 뭐 시민한국사나 뭐 교과서나 이런 것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의 문제는 사료가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찾아가지고 시간을 걸리지만 인지해 두고 공부를 해주셔요. 왜냐 요약본 보고 그 통론 내용 보고 그 달달 외웠어. 근데 사회와 주어진데 단서를 못 찾아. 그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사료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심플쌤에 있어요. 그래서 심플쌤 사료를 한 번씩 봐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어디가 있냐? 여기나? 그러면요. 이게 이건가? 맞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 대립 중에 온건하게 대처한 것은 다행이지만 조직 세력이 이리저리 떨어져 가고 보니 이 당은 요즘 그 세력이 옛날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조국과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고 통일자주, 민주 달성만을 염원하는 까닭에 반탁의 선두에도 섰었고 미소공의에 참가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또 남북협상에 참가도 하였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기대하던 이념의 실현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늘날 이 당을 두고 시비를 판별하려는 세력이 없는 것도 현재 실정이 이러하기 때문일 것이다. 책사 진용을 살펴보면 조한구, 엄황섭 등이 확고부동하게 당수를 받들고 있다. 링글링 일보. 자, 그럼 이 당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한국 독립당이죠. 한독당. 한국 독립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상해에서 1930년에 조항구, 윤기석, 김구, 엄한선이 독립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분열돼서 한국국민당하고 한독당을 나왔다 조성하에 다시 통합해서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을 만들죠. 하여튼 이 한국 독립당은 이당 치국에 입각해서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을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독립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임시정부 이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 이름으로 이게 들어왔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김구나 이 사람들 개인 이름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한독당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한독당은 임시정부 이제 관련된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또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자원합작위원회를 가담하여 합작 치돈칙을 발표했다. 이거는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 간에 이제 만든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뭐죠? 좌우합작위원회죠. 그래서 이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결합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한독당의 당수였던 김구, 이 당수를 받든다는 건 김구죠. 그거는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강망했어. 예. 그리고 또 이제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를 할까, 비판적 지지를 할까. 하여튼 한독당은 아직까지는 이런 좌우합작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언제 가담했냐? 앞에 얘기했죠. 완전 결연한 후 2차 미소공동에 결렬되고 유해 문제가 이관되면서 이때 이제 잘못하면 분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담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면서 항일 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있는데 맞죠?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독립당은 1930년 상해에 참전된 후에 다시 조성왕의 한국 독립당 지정체의 조선민들 통합돼서 거대 양당으로 이제 여당을 거듭됐죠. 그래서 이당 치국의 원칙 안에 그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 배출하여 강복군 창설과 건국강령 선포를 주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조선은 민족전선 연맹을 만들었다. 자, 이건 틀리죠? 이건 김홍범 관련된 김홍범 라인이죠. 그래서 그 민족주의 우파인 한독당과 계를 달리하는 민족주의 좌파 및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단체, 네 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완전한 통합보다는 네 개 단체가 의열단을 중심한 그런 네 개 단체가 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해서 구성된 단체다. 이거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군을 주축할 쌍성부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건 일제 강점기 때죠. 예. 그래서 이근데 문제는 요것도 한국 독립당이야. 예.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보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지만 그래서 여기를 제만 한국 독립당이라고 해요. 제만 한국 독립당.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이 그 일제 강점기 때 네 개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있지만 그 대표 중에 네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930년에 만들었던 한국 독립당. 그다음에 또 그 나중에 민족혁명 통합되다가 이렇게 또 분리 나갔죠. 그래서 조성왕이 이끌었던 또 이제 재건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그 얘기하죠. 세 개의 정당이 만나서 통합돼서 만든 1940년에 통합한국독립당. 이거는 계보가 이제 여러 연결돼 있는데 제만한국독립당은 좀 약간 다르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 학자들은 만주한독당, 그 제만한국독립당 이렇게 해서 중경에 있는 쪽의 한독당하고 좀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담의 합의사항이 발표되자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구성했다. 요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요거 언젠가 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요거 단체가. 풀네임 외워두세요, 그냥. 예, 줄여서 민전이라고 하죠. 민전. 자, 그래서 요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그 남조선 그 신민당, 그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했던 자익 세력의 결집체죠. 예. 그래서 반탁과 반공을 이제 내세웠던 한독당과 정반대 지점에 서 있던 단체였고요. 이런 단체들이 이제 통합돼서 만든 것이 남노당이죠. 남조선 노동당. 그 당시에 북쪽에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 있으니까 분국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남조선 노동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함덕당이 해방 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임시정부에 이제 자격을 이제 기부하려지만 미군정의 한 가지 원칙이 있죠. 38도선 이남의 정부는 미군정만 있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미군정에서 어쩔 수 정부의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입당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주도권도 미군정에 뺏긴 데다가 이승만 한민당이 단정 노선을 하고 자익은 참당 노선 사이에 통일정부 수준이나 고집스러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 점점 고립되었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뭔데? 자, 이 8번은 이제 그 임시정부 건의를 빌려서 그 뭐냐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응을 하려고 했던 한민당 관련된 데 한민당. 한민당.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독립당이지만 이건 한민당이에요. 한국독립당과 한민당은 서로 간에 우익 계열이죠. 같은. 그렇지만 약간 이제 이념적으로는 우익이지만 공산주의 싫어하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뼈대가 달라. 기온이 달라. 진정한 보수가 한국 독립당이고 한민당은 왔다 갔다 하죠. 예, 얘네들은. 그래서 있는데 자,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 예.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결속을 공고히 한 다음 곧 해외로부터 돌아올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이하여 그로하여금
하루바삐 완전한 자유 독립정부가 되도록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민족적 의무와 공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소수 세력이 인민공화국을 참칭하여 기미 이래 독립운동의 결정체인 우리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있다. 여운형, 안재홍은 이른바 위원수를 늘린다 하여 소수의 저명 인사를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좁은 기구에 끌어넣기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이제 이른바 인민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사료 속에 소수 세력이 인민공화국을 창칭하여 근데 인민공화국 이제 앞에 얘기한 자우합작 조직이었던 그 당시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도 우파 세력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자익들 중심, 특히 이제 그 박헌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감으로써 이제 그 하니까 요 과정에서 이제 우익들, 특히 친일파들이 반발해서 만든 것이 한민당에 여기 가입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해방 직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조직을 갖췄던 건준이나 인공을 소수 세력 깎아내리고 아직 귀국하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유일한 정통 정부를 받들겠다 외친 것인데 자신들도 예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임시정부를 이제 뭐냐면 받들어 모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이제 뭐 인정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임정봉대론이라고 해요. 임정봉대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 가지 그 정통성, 인공.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것은 지금 북쪽성이 아니라 그 임시용 그 어디야 조선인민주의 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얘기하죠. 예. 그 인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임정봉대론 중에 어디가 더 정통이냐 그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는 임정봉대론이 정통을 받아들이고 있죠. 예. 그런데 초창기 때는 임정봉대론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한민당하고 한독당 두 개밖에 없어. 한민당도 나중에는 철회됐죠. 예.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재헌헌법에 이 임정봉대론이 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전문 내용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임정봉대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통성이 계속 이어간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몇 차례 개혁을 거쳐서 구차 개혁을 통해서 지금 헌법에도 전문 내용이 있어요. 임정봉대론이. 그리고 심지어 이승만도 그 인정했죠. 이승만도 한때는 또 임정에 우리가 갈등이 있었지만 대통령이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즘에 르나이트 계열에서는 임정봉대론을 상당히 왜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정봉대는 좀 간접적이긴 해. 그렇지만 임정봉대론이 인정해야지 우리나라 정부가 저 건립 영도가 거기까지 올라 1919년까지 하고 한반도 내에서 그냥 북한을 포괄할 수 있는 정통 정부로서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되는 똑같은 시점에서 보면 북한이나 우리나라가 각각 출발점이 같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임정에서 찾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더 정통성 있고 북한을 더 포괄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통일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임정봉대도는 유지돼야 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면 자 남한의 단독 총선거에 참여를 거부하고 남북 협상을 모색했다. 요거는 이제 김구의 한국 독립당과 김규식의 민족 자주 연맹이죠. 예. 근데 이제 한민당은 이승만과 손잡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했던 세력이잖아요. 따라서 요건 정반대 설명이고 자, 이번에 보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직후에 민족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했다. 그래서 민전은 박헌의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연합세력 연합제이도 한민당은 이들에 맞서 반탁운동을 전개한 우익 핵심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회 상정된 토지기원을 통과를 저지켰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거 나중에 토지기업 관련된 내용에도 나와요. 요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 군정은 우리나라에 토지개혁을 하려고 했어. 왜냐면 북한이 이미 정부 수립 이전 때부터 토지개혁을 하고 있었잖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토지개혁을 안 할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말빨이 쓰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한민당 지지 출신 한민당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죠. 이들은 이제 그 당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위원을 많이 참여하면서 그 당시 이제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중도파들이 유상매수, 유상분배 위주의 어떤 토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성의 이제 다수를 점했던 한민당이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를 끈질기게 방해하고 지연시켰어요. 결국에는 토지 개혁이 이제 근본적인 건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미 군정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 기속 재산들, 그러니까 미 군정이 갖고 있는 기속재 일본이 남겨둔 토지만 한정돼서 토지 개혁을 하게 되죠.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장기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개년 경제 개발 시안을 마련했다. 아, 요 시안이 이제 이승만 정부 말기 1958년에 수립된 거는 그때 이제 원조 경제가 끊기면서 이승만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계획 경제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근데 수립만 했지 실제로 실시되지 못했어. 예. 그래서 후에 장명내각 때 잠깐 이제 다듬고 박정희 때 들어와서야 뭐냐면 시행됐죠. 경제개발이. 예.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있는데 요거는 한민당이 아니라 자유당 때요. 자유당 때. 한민당이 이제 처음에는 그 이승만과 짝짝꿍 했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한민당이 한 부류 이제 갈라져서 후에 이제 민주당을 그때 한 부류가 되죠. 예, 한민당 세력들이 다른 세력들 끌어서 민주당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자유당 때의 얘기다. 민주당은 이제 해서 한민당 갈라진 다음에 만든 자유당 때 관련된 내용이고 이 경제개발 계획은 미국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예, 미국이 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그당 이제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들 한해서 이제 했던 거 신생 독립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각지에서 미국이 이제 했던 신생 독립 그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그 배워가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미국에서 시행한 그런 경제개발 계획 같은 거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신생 독립국을 대상으로 한 그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 실시를 했는데 박정희 때 나름대로 성공했죠. 예. 그래서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경제개발 계획 자체가. 그 경제개발 자체가 좀 약간 뭐예요? 좀 사회주의 냄새가 나죠. 예. 정부가 개입되고 한다는 거. 자, 근데 이거 뒤에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다시 다 얘기를 해보고. 자,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한 발제개헌안을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자, 요거는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당. 발제개혁은 이승만 재선을 위해서 자유당을 창당에 주도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당시 한민당의 후신이었던 민주국민당은 오히려 이승만 결별 야당이 길을 걷게 되고, 그 민주국민당, 국민당하고 아니 민국당하고 민국당 외에 다른 여당 세력들이 만든 게 그 뭐냐면 그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한민당 관련된 내용이 답이 3번 관련된 내용이니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좀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2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52번이에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